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자식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걸까? 겉으로는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바쁘면 연락 못할 수도 있지. 각자 사는 게 있는 거지.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인생 잘 살아.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에 스스로도 꽤 어른스러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부모, 간섭하지 않는 부모. 요즘 말로 하면 쿨한 부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문자 알림이 뜰 때마다 잠깐씩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혹시 그 짧은 순간을 우리는 애써 모른 척합니다. 그저 습관일 뿐이라고, 아무 의미 없는 반사적인 행동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봅니다. 하지만 밤이 조용해지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에 마음은 늘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연락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기대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도 마음 한구석에서 아직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의 그 느낌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정말 기대가 사라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가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남아 있어서 차라리 말로라도 눌러두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다 컸잖아. 각자 사는 거지 뭐. 나 없어도 잘 살 애들이야.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 아래에는 쉽게 꺼내지 못한 마음 하나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쯤은 먼저 와주길 바랐던 마음. 아프진 않냐고, 잘 지내냐고, 굳이 묻지 않아도 한 번쯤은 떠올려 주길 바랐던 마음. 그 마음은 욕심일까요? 아니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랑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자식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의 희생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기대는 우리를 얼마나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과연 무엇을 잃는 일일까? 아니면 무엇을 되찾는 일일까? 우리는 오랫동안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데 익숙했고, 내 마음은 늘 뒤로 밀어두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일지도 모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말이 유난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왜 우리는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기대가 언제부터 상처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씩 아프지 않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척하며 마음을 접어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자식에게 기대가 생긴 이유를 우리는 너무 쉽게 한 단어로 정리해버립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해서. 하지만 이 말들은 너무도 쉽게 우리 자신을 가해자의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건 부모로 살아온 마음에 너무 가혹한 판단일지도 모릅니다. 기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마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오래 품고 살아온 사람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시간처럼 쌓여온 결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며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미뤄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내가 가고 싶었던 길, 내가 쉬고 싶었던 시간, 아플 때도 참고 힘들 때도 괜찮다고 말하며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날 하루를 버텨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기대라는 단어를 떠올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잘 크기만 하면, 탈 없이만 살아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에 여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백 사이로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내 인생은 어디쯤 와 있을까? 그 질문 끝에 자식이 떠오르는 건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대는 무언가를 돌려받고 싶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함께 쌓은 감정이 깊을수록 저절로 따라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기대 속에는 요구보다 기억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밤새 아이 열내릴까? 이불을 들추던 순간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시간, 아이보다 더 떨리던 입시 결과를 확인하던 날들, 그 모든 장면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바랐던 건 그 시간을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 그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먼저 연락해줬으면, 내가 괜찮은지 묻는 말 한마디면 충분한데, 그 정도의 바람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난 겁니다. 그 바람을 우리는 기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나 아직 여기 있어라는 아주 작은 신호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기대가 생겼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기대를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되는 순간부터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왜 이런 걸 바라지? 자식 인생의 짐 되고 싶지 않은데 나만 참으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누르다 보면 기대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뀝니다. 말하지 못한 기대는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혼자 삼키는 외로움이 됩니다.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기대는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로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기대는 자연스럽습니다. 그건 욕심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무게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기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볼 나이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 기대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기대가 상처로 바뀌기 시작했는지를 천천히 이어가 보려 합니다. 기대가 처음부터 상처였던 적은 없습니다. 처음의 기대는 아주 조용한 바람에 가까웠습니다. 바쁠 테니 이해하지. 연락 못해도 괜찮아. 각자 사는 거지 뭐. 이 말들은 자식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먼저 달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야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았고, 이해한다고 말해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대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품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라는 건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기대는 기다림으로 바뀌고, 그 기다림은 시간이 쌓일수록 조금씩 무게를 갖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바쁜가 보다. 그 다음은 며칠. 이번 주는 정신없겠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나면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듭니다. 요즘은 통 연락이 없네. 그때부터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전화한 게 얼마만이지. 지난번에도 내가 먼저였지. 그래, 바쁘니까. 입으로는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해와 서운함이 나란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서운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순간 구차해질까봐, 부담을 줄까봐, 왜 그런 것도 이해 못하냐는 눈빛을 볼까봐 차라리 참아버립니다. 그래서 서운함은 표현되지 못한 채 마음 안쪽으로만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기대는 조용히 모습을 바꿉니다. 한 번쯤 연락해줬으면 해서 왜 이것도 안 해주지? 이때부터 기대는 더 이상 바람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상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없어서 서운한 게 아니라 연락이 없다는 사실보다 이 생각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나는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된 걸까? 기대가 상처로 바뀌는 순간은 대부분 아주 조용합니다. 큰 다툼도 없고 뚜렷한 사건도 없습니다. 다만 혼자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철없는 걸까?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자신을 탓하는 쪽으로 기웁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는 더 이상 자식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나 자신에게 향합니다. 내가 문제인가?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하지만 사실은 기대를 내려놓지 못한 게 아니라 기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는 법은 배웠지만 부모로서 기대가 어긋났을 때 마음을 돌보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자식 때문에 깊어지는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이 오래 남아 있어서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는 말이 없을수록 더 큰 목소리로 마음속에서 울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어느 날 이렇게 변합니다. 서운하다에서 섭섭하다로, 섭섭하다에서 쓸쓸하다로 마침내 나는 혼자인가라는 생각으로 이 지점에 이르면 기대는 이미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처를 억지로 참거나 부정하지 않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철학의 시선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자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먼저 차가운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제는 마음을 접어야 하는 건지,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인지, 부모 노릇을 그만두라는 말인지. 그래서 이 말은 쉽게 입에 오르지 않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들리고 너무 외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것을 한순간에 놓으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이 말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꺼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욕망 그 자체보다 기대에서 시작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기대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생겨난 마음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의 모양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틀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관계를 끊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를 덜 아프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식을 보살펴야 할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자식이 아니라 역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연락하는 자식, 챙기는 자식,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 그 역할이 충족될 때는 안심이 되고 그 역할이 비어 보일 때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철학의 눈으로 보면 그 순간 우리는 자식을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채워줄 역할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부모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부모로 살아온 시간이 길고 깊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제는 관계의 자리를 조금 바꿔볼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내 마음을 증명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와는 다른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독립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기대는 서서히 모양을 바꿉니다. 왜 안 해주지? 에서 아, 저 사람은 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로. 이때 비로소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말에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건 사랑을 거두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조건에서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조건이 사라진 사랑은 놀랍게도 훨씬 가볍고 오래갑니다.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늘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존재로 남습니다. 해주지 않아도, 미워지지 않고 부족해 보여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거리의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다치게 했던 거리를 조금 멀리 두는 것. 그러나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는 거리. 이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마음을 지킨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말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기대는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던 사슬이 아니라 놓아줄 수 있는 끈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종종 마음을 단번에 정리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마음먹었으니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야 하고 서운해져서도 안 되고 완전히 초연해져야 할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한 번의 결심으로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감정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부모로 살아온 마음은 결심 하나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무언가를 확 잘라내는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바라보던 방향에서 조금씩 고개를 돌리는 연습에 더 가깝습니다. 그 첫 번째 연습은 기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는 이제 기대 안 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나 자신을 지켜주는 말이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정말 기대가 없다면 전화가 오지 않았을 때 마음이 먼저 반응하지도 않을 겁니다. 괜히 핸드폰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문자 알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흘려보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스스로를 나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지? 가 아니라 아, 나 아직 기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조용히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이 인정은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기대는 숨길수록 커지고 부정할수록 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기대는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연습은 그 기대가 말이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마음을 붙잡아 보는 일입니다. 기대가 가장 아픈 모습으로 변하는 순간은 그 기대가 입 밖으로 나올 때입니다. 왜 연락이 없니? 남들 자식은 다 하던데. 이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이 말들 속에는 사랑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외로움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그 마음이 부담과 요구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은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기대가 관계를 다치게 할 말로 바뀌지 않도록 잠시 멈추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말하기 직전 마음속으로 한 번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정말 편해질까? 아니면 더 외로워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날부터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조금 덜 다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연습은 기대를 내려놓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선을 차식에게서 다시 나에게로 돌리는 일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마음에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동안 자식에게 향해 있던 마음이 머물던 자리가 비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 지점에서 다시 기대를 붙잡습니다. 비어있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누군가를 더 기다리라고 생긴 공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나 자신의 삶을 다시 들여놓기 위한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디를 걷고 싶은지 아주 사소한 선택부터 다시 나에게 묻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시선을 조금씩 돌리기 시작하면 기대는 서서히 마음의 중심에서 물러납니다. 자식에게서 받지 못한 것을 내 하루에서 조금씩 채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은 잘해내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서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오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고,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연습을 해도 되는 나이에 와 있으니까요.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했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연락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자식이 더 다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달라진 건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는 걸요. 예전에는 전화가 울리지 않는 저녁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괜히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가 다시 바로 세워두곤 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한 뒤에도 그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왜 아직도 연락이 없지라는 그 질문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질문이 줄어드니 마음속 소음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전에는 연락이 오면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서운했습니다. 이제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고 나서는 연락이 오면 그저 그 자체로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늦었다는 생각보다 나를 떠올려줬다는 사실이 먼저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행동을 해석하게 됩니다. 말투 하나, 시간 하나에도 의미를 붙이고 그 의미 속에서 서운함을 키웁니다. 하지만 기대가 줄어들자 해석이 줄어들었습니다. 해석이 줄어드니 상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힘든 건 상대가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때가 많다는 걸요. 또 하나 달라진 점은 기다림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의 기다림은 목이 빠지게 누군가를 바라보는 불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락이 와도 좋고 오지 않아도 하루가 무너지지는 않는 그런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았다고 해서 마음이 메말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폭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운함이 줄어드니 작은 고마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통화 한 번, 안부 한 줄 문자에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변화는 관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나서부터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잔소리도 조언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그러자 자식 쪽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길지 않은 통화였지만 전보다 덜 급했고 전보다 덜 필요해 보였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상대도 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걸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전에는 연락이 없으면 내 하루가 미완성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의 중심이 누군가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로 옮겨졌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했지만 아주 깊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았다고 해서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나를 흔들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하며 부모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건네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려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나는 부모니까, 나는 참아야 하니까, 내 마음은 나중에 챙겨도 되니까. 그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들 덕분에 아이들은 자랐고 각자의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이 너무 오래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한 사람으로서의 나는 조용히 뒤편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부모라는 역할은 언제나 앞에 있었고 내 마음은 항상 그 뒤에 있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그 역할을 내려놓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역할 뒤에 가려져 있던 나 자신을 다시 앞으로 불러오는 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오래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 힘을 써왔습니다. 그 시간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의 연락이 내 하루의 온도를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고 안부 한마디가 없다고 해서 내 존재의 의미가 흔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살아온 시간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비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자리는 텅 비는 게 아니라 조용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숨소리, 내 걸음의 리듬, 내가 무엇에 지쳤고 무엇을 여전히 좋아하는지에 대한 작고 솔직한 신호들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며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에게 오늘도 잘 버텼다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하루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조용히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만은 남기고 싶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자리를 조금 옮기는 일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고 나는 나의 남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두 문장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나란히 놓일 수 있을 때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은 끝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조용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